행복을 이끌어갈 바이오 스마트 IT 기업, 그중에서도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구직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근처에 당신의 일자리, 2020 충청북도 일자리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혜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바이오 산업, 그 현직에 계신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디오젠 강창호 이사님, 그리고 피티 시험연구원 이학주 본부장님, 솔레온의 이샛별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메디오젠에서 중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강창호라고 합니다. 저는 PT 시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학주 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 솔레온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샛별 대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회사 소개도 좀 듣고 싶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회사이고요. 그중에서도 저희 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저희가 그렇게 판매가 되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바이오 일자리를 구하고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PT 시험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PT 시험연구원은 오창 과학단지에 일단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뭐 KC 마크라고 하죠. 뭐 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안전 인증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 의약 외품, 그다음에 뭐 지금 핫하죠. 뭐 마스크라든지 위생용품에 대해서 시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샛별 대리님.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흔히들 사용하시는 뭐 파운데이션이랄지 선크림이랄지 여러 색조 화장품 그리고 기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안료, 뭐 파우더 그리고 천연 추출물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리츠라는 저희 자사 브랜드, 화장품 완제품 브랜드도 출시를 해서 그 완제품까지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료부터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네네. 그렇군요. 지금 회사가 멘토분들의 첫 직장이신가요, 혹시? 어떠세요, 이새별 대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직장은 아니고요. 이직을 한 경우인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바이오 전문 기업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과 쪽에 이제 비전공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보시는 분들에게 비전공자도 바이오 기업에 어떻게 취업이 가능할지 좀 멘토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떠세요? 첫 직장이신가요?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고 뭐 대학원에서도 계속 기기 분석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쪽 분야에서 꼭 하고 싶었고 제가 이쪽에 지원을 해서 첫 직장으로 지금 뭐 이화학 분석을 계속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러시군요. 어떠세요? 처음부터 계속 이쪽 분야를 전공을 해 오시다가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은 저도 바이오 전공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대한항공 식품안전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한 5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지금 메디오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오늘 아주 즐거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새별 대리님, 원래 전공이 전혀 이쪽 분야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이지만 이쪽 분야의 그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전공자만 채용을 하나요? 제가 이제 뭐 한 예이기도 한데 바이오 기업이더라도 이제 전공자가 할 수 있는 분야들 뭐 연구라든지 이제 R&D 쪽에 그런 분야들이 있다고 하면 뭐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행정, 경영, 뭐 기획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까지. 저 같은 경우는 홍보 마케팅 직군에서 이제 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전시 기획 같은 거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완제품을 출시하면서는 완제품 홍보라든지 저희 제품, 자사 제품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전공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직군에 맞게 네네. 그렇군요. 어때요? 바이오 전공자만 채용을 하나요?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같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도 있고 생산 관리직, 그다음 품질 관리직, 그다음 저희 연구소도 있지만 또 영업이나 영업 관리 이제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직종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전공자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라든지 품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없으면 힘든 부분도 있고 영업도 단순 영업보다는 저희가 기술 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학주 본부장님, PT 시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 전공에 좀 관련이 왠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분야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자동차라든지 토목, 건축, 뭐 화학, 화공 여러 분야에서 뽑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이화학, 그다음에 뭐 미생물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전공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분 다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세별 대리님부터 대답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다른 분야라서 사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오 전공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사님과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나 기획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해외 전시회를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쪽으로 이제 자격증이랄지 그리고 또 홍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 제작 능력을 위해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에 이때 전 직장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기획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획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역량으로 해서 이번에 이직을 할 때 저희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어가 특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영어를 중요시하는 걸까요? 이 영어가 중요한가요? 취업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저희 회사도 영어가 기반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영업부에서도 해외 영업팀이 있을 때는 해외 영업부는 당연히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필요하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면 유일하게 이제 연구소가 그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 가능자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점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논문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못하면은 논문을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확인을 하지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는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영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쪽 관련된 지식이거든요. 많은 이제 학생들이 사실 QC 쪽, 뭐 이쪽 관련해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QC 관련돼서는 꼭 이쪽 관련된 어떤 품질에 대한 공부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 저희 같은 시험 인증, 그다음에 뭐 바이오 분야의 많은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분석 기기들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시험 쪽에 얼마나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실제 채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많이 끼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신입 직원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력자 말고 그런 분들은 어디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강점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충북도에서 이와 관련된 그다음에 뭐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QC에 관련된 것들, 기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데 많이 그 어떤 스펙을 좀 쌓는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한 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게 되죠. 면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창호 이사님? 우선은 면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지원한 회사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왜 와야 되는지, 그리고 가고 싶은 의지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기술적인 뭐 업무라든지 역량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외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원래 저희 연구소는 석박사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맞으면 그 유일하게 학부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엔 그 대학에서 인턴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채용이 됐는데, 이제 인턴을 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인사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이 인사요?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너무 밝게 인사를 매일 너무 잘해서 저희 전무이사님께서 이 친구는 꼭 뽑아야 된다. 저렇게 밝은 친구가 회사의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물론 업무적인 것도 잘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에는 안 맞았지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석사 과정까지도 회사에서 도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꼭 그 역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나 자신의 뭐 어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면접할 때 실제로 심사를 하러 가시죠? 네네. 네. 그럴 때 좀 기억에 남는 좀 독특한 면접자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좋은 사례였다면, 네. 나쁜 사례로 제가 이걸 만날 때마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왔을 때 이제 회사, 아까 보면 의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회사를 왜 왔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서류가 통과해서 왔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저는 다른 회사 갈 건데 그냥 시간 나서 왔다 라는 투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면접을 더 할 이유가 있냐 해서 그렇죠. 자기는 없다. 그러면 고생했다 오느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입견이 돼버리면, 저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면접을 직접 보는 면접관으로서 선입견이 되면 그 대학 출신 전체가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면접관이 뭐 무례한 질문을 해서 아니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도 자기뿐만 아니라 후임이나 후배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접자가 실제로 있군요. 있어요, 진짜로 이런 분들이? 뭐 많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별의별 분들이. 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좋은 케이스를 한번 또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좀 선입견이긴 한데 좀 이렇게 남자가 이제 좀 힘을 써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좀 뭐 이렇게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 직군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뭐 아담한 그 어떤 여성이 그 직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직군인지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그와 관련돼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산 정상에 뭐 태극기를 양쪽에 꽂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극한 이런 것들을 즐기며 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어필을 해야 되는, 그래서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직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원래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친구에게 기회를, 물론 이제 다른 직군으로 해서 뽑기는 했는데 기회를 줬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 뭐 굉장히 활동적이고 너무 역동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면접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좀 매력을 느끼세요? 저 친구 좀 괜찮다. 저 친구를 조금 더 뽑아서 직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강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 QA, QC 쪽에 굉장히 좀 강하다. 그다음에 뭐 기기 분석을 뭐 많이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을 장점을 많이 기술하면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꼭 질문을 하고 잘 대답을 하면 분명히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위크 포인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다든지 아니면 잦은 이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 회사에게 어떠한 발전을 줄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많은 포인트를 주죠. 결국에는 강점도 약점도 다 좀 긍정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네, 면접자한테 매력을 느끼시는 거군요. 강창호 이사님은 어떠세요? 우선은 저희 메디오젠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는 경우에 굉장히 호감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라는 것도 회사한테 자기를 알리는 것처럼 그 친구가 왔을 때는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다 쌓아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포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저희 이력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의사항도 가겠지만 거기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제약 쪽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저희랑 맞지 않는, 그러니까 조사조차 하지 않은 그런 친구는 아무래도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 회사 조사를 미리 좀 하고 자기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해준다면 저희가 가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라.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샛별 대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면접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합격을 할 수 있으셨나요? 사실 이제 저는 지원자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전시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언어 능력을 이제 많이 면접 시에 이제 보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는 말을 잘 할 수 있더라도 이제 면접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부분 외에도 그 돌발적인,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갑자기 다른 주제로 이렇게 급하게 꺼내셔가지고 말씀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원자들은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조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지만 그거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좀 강점으로 돌려서 풀어낼 수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께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멘토님들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회식은 소인가요? 돼지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웃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네, 보통 회사 회식은 소로 하나요? 돼지로 하나요? 우선은 저희는 회식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회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그 채용 공고에도 회식 없음이 저희 장점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뭐 술 강요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연구소 그러니까 같은 업무 직종을 하는 친구들끼리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 소를 사주게 되면 돈 100만 원은 정말 쉽게 나가서 최대한 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돼지가 그래도 많이 먹고 배불리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회사도 다 똑같은가요? 저희 같은 기관은 뭐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먹는 거는 좀 후하게 좀 해주는 편이라 네, 저희 어제는 뭐 이렇게 회로 네, 회식은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연구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면 그 필요한 네. 그 그룹에다가 본인들이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 그러면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를 먹든 뭐 회를 먹든 돼지를 먹든 그런 자유를 맡기는 거지. 전체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건 요즘에는 좀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라.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이세별 대리님 어떤가요? 회사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나요? 사실 저희 기업에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대표님께서 먹는 거는 눈치 안 보게 좀 후하게 하시려는 타입이셔서 먹는 거에서는 그다음 이렇게 뭐 돼지든 소고기든 상관없이 어떤 메뉴든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사주시려고 하는 편이세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났습니다. 이제 강창구 이사님. 오늘과 소를 사주겠습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회식이 없는 회사를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또 다른 생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력서 작성, 면접 시의 유의사항은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 이력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력한 것들을 쭉 쓰게 될 거예요. 뭐 내가 논문을 뭐 관련된 논문을 했다 그러면 논문에 대해서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것도 쓰게 되고 인턴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다 쓰게 될 건데 그렇게 쓰게 되는 것들은 면접관들이 100%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면접관은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스펙 쌓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많이 관여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들에 대한 강점이 많은데 잘못 질문이 얻어 걸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력서에 쓸 때에는 정말 진실되게 써야 된다. 그리고 잘 아는 것. 그다음에 쓰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다른 것들 뭐 자기 소개서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 분명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진심이 묻어 나오는 거고 내가 썼으면 책임을 꼭 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얘기를 자기소개서라는 곳에 쓰게 되는 건데 자신의 얘기를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유의해라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연구소로 해서 전문직으로 뽑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경력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보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장비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장비를 분석한 것처럼 쓰거나 하는 거는 질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워낙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앉아서 이 친구의 그 이력을 보게 되면 이력서상만 봐도 실제로 가동을 해봤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력서는 당연히 밑에도 저희가 사인을 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확인을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세별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보통 쓸 때는 많이들 미사여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꾸미는 말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쓰는 것 외에도 지나치게 글을 담백하게 이제 쓰지 못하고 업무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미사여구들을 많이 넣다 보면은 사실 면접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되게 뭐 수십 통 아니면 또 수백 통의 이제 그런 지원서를 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그쵸. 계속 보다 보면. 근데 그런 지나친 미사여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게 또 글 이제 서두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 금방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최대한 담백하게 쓰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역량을 어필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력서 사진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시는데
요즘은 저 이력서 사진을 안 붙이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력서 사진이 진짜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붙여도 오시는 분이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다른 경험이 분이- 많아서 누구신지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가장 좋을 때 잘 꾸미고서 아무래도 찍으신 증명사진들일 테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근데 그 뭐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그 바이오 분야에 하는 그 회사들은 그냥 노멀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튀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게 좋다고 막 후드티에 뭐 이런 것도 간혹 올라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그거를 좋게 봐주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창조적인 업무보다는 어떤 그 정형화된 QA, QC 이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형화되고 뭐 노멀한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특별히 그런 걸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 후드티는 입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단정한 차림으로. 네, 이세별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력서 사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뭐 자신의 외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외모적인 것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까지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튀는 거를 너무 시기상조고 그냥 노멀하게 찍어서 올린다면 전혀 뭐 외모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좋은 회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일까요?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좋은 회사,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좋은 회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 소모품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뭐 대표님이나 저희 전무님께서 모토로 삼으시는 게 내 자식이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드시는 게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목표이세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당연히 잘 키워야겠지만 키운 후에 이 회사가 잘 굳건해서 자신의 자식이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환경에서 훨씬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좋은 회사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시대도 있었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요즘 성장이 많이 되면서 매년 2배씩 매출액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 회사가 갑자기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어필을 좀 더 한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능력을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연수가 찼다 그래서 오래 있었다 그래서 뭐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한 예가 어떻게 보면 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최연소 이사지만 이사를 또 가장 빨리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면 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지만 지금 이제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이사를 단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는 특진을 해서라도 능력 좋은 친구들은 빨리 키우려고 내부 인재를 그런 게 하나의 또 좋은 회사로서 같이 커가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같이 클 수 있는 네. 회사가 좋은 회사다. 대표님 마인드가 근데 굉장히 멋지시네요. 자신의 굉장히, 자식이 네.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네. 만들고 싶다. 그럼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안정적이고 보수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인지도까지 좋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회사라고 많이 얘기들 할 거예요. 뭐 물론 그거를 부정을 하거나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면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제 친구들이나 뭐 제가 이제 좀 50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은 벌어서 나와서 그 목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 직업이 아닌 뭐 프랜차이즈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20, 30년 다녔는데 내 직업이 없다라는 게 가장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보셔야 될 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나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인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과 그와 관련된 복지를 줄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 선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면서 소모품으로 정말 전락을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꼭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강소 중소기업에 훨씬 더 그런 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끊임없이 찾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정말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보지 않으면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본인들에게 사실 묻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를 먼저 많이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단순히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 겉모양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을 너무 좁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은 기업에 대한 소개들이 도나 뭐 여러 뭐 여기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많은 사이트에 있는 뭐 이렇게 현장의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세별 대리님, 네. 지금 다니시는 회사 좋은 회사인가요? 네, 좀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랑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변화를 즐길 건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할 건지, 이거에 기로에 섰을 때 변화의 선두가 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을 보고 실시간 질의응답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력서 양식은 자유인가요? 이력서 양식이 자유인가요? 보통? 저희는 뭐 사실 근데 약간 포맷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이력서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의 기본적인 거를 채우고 자기가 추가하고 싶으면 그 첨부를 해서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회사는 어떻죠? 저희는 자유 양식. 자유 양식. 저희도 자유양식. 자유 양식이군요.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는 방금 세 멘토분 다 동일하게 구직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채용 인원 계획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채용 진행 중인 회사가 있나요? 이 세 회사 중에? 저희는 계속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채용 인원을 많이 물어보면 매년 20명에서 30명씩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충북도나 이런 데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채용 공고 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해마다 오창 지역에서만 한 3, 40명을 꼭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람인 이런 쪽 갖고 저희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에 계신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현재는 채용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인이나 이런 포털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보면은 이제 도내에서 진행하는 뭐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지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선호를 하고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치를 잘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기업들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추세잖아요. 어떤가요? 이 새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계획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시행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좀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구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만 되면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업은 어떠신가요? 블라인드 채용.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지원자가 적은 편이라서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준만 맞는다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채용을 하고요. 블라인드 채용까지 솔직히 갈 필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기관이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저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소기업이 도내 지역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인재분들이 없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기업을 좀 더 알아보시고 충북도에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시고서 채용 도전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솔레오는 어때요, 대리님? 사실 제가 이제 뭐 채용에 관련된 직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뭐 그런 거를 미리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가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으로 뽑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블라인드 채용이 굳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그런 소양이 갖춰져 있으면은 어느 기업에서든 TO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질문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 멘토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이력서에 짧은 경력이라도 적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짧은 경력이라도 좀 있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이력서 칸을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나은가요? 경력을 기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그 경력이 자신이 정말 참여한 게 많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 좋은 사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지리산 종주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이력서 표보하듯이 자신의 그런 끈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그 정도의 체력이 된다든지 보여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라 그래서 꼭 분석하는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바이오 특히 연구소 같은 R&D 출신들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끈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경력이 되는 거라서 단순히 뭐 분석 이런 게 아니어도 기재를 할 수 있으면 기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좀 면접관이 나눠져서 이렇게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관련된 거를 꼭 질문하는 분이 한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쓰셔도 그때를 파고들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뭘 한 게 아무래도 그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짧은 경력이라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시그널을 주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적고 안 적고는 사실 이력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잘 쓰는 게 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학위가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연구소는 기간도 또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지금 아까 한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학부생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직접 회사에서 석사, 박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격증을 말씀드린다면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는 걸 만약 아신다면 식품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사, 산업기사 쪽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공학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말 자격증에 관한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업군 경력인데 신입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그 업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입부터 경력까지 저희는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력직보다는 신입을 좀 우선시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뽑아서 저희가 같이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과 맞는 인재로 키워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입도 고민하지 않고 저희한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군, 네,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열린 지원 네,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신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장벽은 없습니다. 물론 그 직군이 좀 맞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직업을 사실은 뭐 다른 쪽에 어떤 직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경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신입에 응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오히려 경험이 많으니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군요. 이세별 대리님? 사실 저 궁금증이 저한테 딱 맞는 거일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제가 비전공자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실 아예 다른 직군 쪽으로 옮기는 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제 경력을 이렇게 포괄해 줄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직종까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경력을 이 새로운 직군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이나 지원을 할 때 어필을 하면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압박 질문은 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답변 못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인데 압박 질문 굉장히 어렵죠.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떨리고 막 힘든데 면접관 분들이 압박해서 막 계속 질문을 하시면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어버버되기 십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압박 질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선은 저희는 하진 않고요. 네. 이 회사는 하지 않는답니다. 네, 저희 전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면접 볼 때 압박 면접을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내부적으로 이념을 갖고 있냐면 지금 저희 직원이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이다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있는 분들이 저희 제품을 만들고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또 드실 수 있는 고객이 되는 분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기업 이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압박 면접이 없는 회사라서 조금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명언 제조기처럼 굉장히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정말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압박 면접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끄럽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찾으려고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인재냐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왕 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의 툴로 그 압박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압박 면접을 받았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성품이 나오는지를 보고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꼭 압박 면접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세별 대리님. 사실 뭐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네, 것 그렇겠죠. 같아요. 압박 네. 면접을 그럼 당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도 압박 면접은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고쳤던 걸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둘 다 장점도 단점도 그쵸? 좀 더 긍정적으로 면접관 분들한테 어필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부분인데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점에 대해서 우선은 부각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단점을 보완하는 데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을 없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저도 면접을 보고 예전에 회사를 다니고 할 때 영어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신경 안 썼던 부분은 제가 뽑을 때도 왜냐하면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할 때 어차피 전공으로서 분석이라든지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약간 안 맞는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건 참 좋지만
그 단점 때문에 장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을 더 많이 부각을 시켜라. 이세별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점이 물론 당연히 다 모두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그 단점도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스킬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저한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전 이렇게 극복했어요라고 그걸 잘 풀어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여러분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졸업 예정자도 지원해도 되나요? 졸업 예정자를 뽑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아닌 회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 굉장히 환영을 하죠. 아, 굉장히 심지어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잠깐 봤더니 나이 제한이 있느냐 뭐 나이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젊은 학생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해서 저희가 가리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쨌든 기업에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떤 경험,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패기와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죠, 저희는. 그렇군요. 인상 관상 중요한가요? 라는 재밌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봤는데 실제로 이 관상을 보시는 분을 면접관으로 놓고 보는 회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채용을 하는 회사도 있나 봐요. 소수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나오신 새 멘토님들이 다니시는 회사는 그런 면접은 진행하지 않죠? 그런 면접을 진행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본부장님도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면접관으로서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실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상이 그런 걸 볼 이유도 없고요. 아까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여 안 하셔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이 그럼 저도 채용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거를 압박 질문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아까 같이 긍정적으로 슬기롭게 잘 얘기하면 되지.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 육아 관련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을까요? 그 위에는 또 경력 단절 여성, 결혼 육아하는 여성, 회사에서 기피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연구원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 후에 또 당연히 육아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저희 박사 연구원도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 회사의 그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전무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저희가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멘토님과 함께 여러 가지 면접에 관한 얘기, 이력서에 관한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오젠이라는 회사가 알려져 있지 않는 회사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 업계 내에서 기업들이 서로 알고 있는 회사, 저도 그러니까 몰랐는데 와보니까 그런 회사여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구직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자리가 됐을 때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통해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이학주 본부장님.
뭐 제가 충북에 내려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충북 지역에 와 보니까 굉장히 바이오에 관련된 것들을 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바이오 쪽에 구직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쪽 기업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저희 기관도 사실 이쪽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인력들을 좀 뽑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도내에 이제 이런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사전 얘기를 할 때 좀 도나 아니면 이제 이런 좀 공공기관에서 좀 강소기업들을 좀 많이 선전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장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이 단발성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구직자들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세별 대리님.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좀 영광이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비전공자인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인 분들이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업 실무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 또 면접 시 유의사항, 구직자들의 현실적인 고민거리들도 알 수 있었고요. 멘토님들 덕분에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창업 멘토님들과 창업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창업 멘토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0 충청북도 일자리 콘서트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네, 2020 충청북도 일자리 콘서트 화이팅!